여러분, 오늘은 생물학 교과서의 내용을 통째로 바꿔버린 정말 혁명적인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과학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으로 여겨졌던 게 어떻게 깨졌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어떻게 풀리게 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고전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질문이 딱 그거잖아요. 끝없이 도는 순환의 문제. 원인이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이 익숙한 비유가 사실은 생물학의 아주 핵심적인 수수께끼로 바로 이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일단 유전 정보가 담긴 설계도, 그러니까 DNA가 있어야겠죠? 근데 동시에 그 설계도를 읽고 실제 일을 할 일꾼, 바로 단백질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대체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있었어야 할까요? 바로 이게 생명 탄생의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대한 수수께끼인 겁니다. 아니, 설계도 없이는 일꾼을 못 만들고 일꾼 없이는 설계도를 복사하거나 쓸 수가 없는데 이건 뭐 시작부터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쵸? 세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선수, 두 분자 그룹을 좀 볼게요. 우선 핵산, 그러니까 DNA나 RNA 같은 애들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도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단백질은 우리 몸의 화학 반응,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일꾼이에요. 일종의 촉매죠. 이 둘의 역할은 아주 명확하게 딱 나뉘어 있었어요. 자, 이 엄청난 딜레마를 풀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생화학계를 그냥 꽉 잡고 있던 아주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정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른바 단백질 유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분자 생물학의 중심 원리,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보의 흐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DNA에서 RNA로,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로, 오직 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이 원칙은 거의 뭐 생명현상의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촉매 하는데 이게 뭘까요? 1835년에 한 과학자가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잠자는 화학 반응에 생명을 불어넣는 물질이라고요. 와, 시적이죠?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건 아마 자동차에 들어있는 촉매 변환기일 거예요. 나쁜 배기가스를 덜 해로운 걸로 바꿔주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효소라는 촉매가 없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당시 과학계의 생각은 정말 확고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이 효소라는 건 오직 단백질뿐이다. 이건 그냥 그럴듯한 가설 수준이 아니었어요. 생화학의 근본적인 도그마, 그러니까 절대 깨질 수 없는 법칙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나 깊게 뿌리내렸던 그 법칙이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던 거죠. 바로 이 두 분의 과학자 시드니 올트먼과 토머스 체크 덕분에요. 이분들이 뭘 발견했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RNA라는 분자가 단백질 도움 하나도 없이 그냥 혼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즉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이 발견이 당시 과학계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그냥 정면으로 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에이, 설마 하면서 엄청나게 회의적이었죠. 이 발견 하나로 패러다임이 그냥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효소는 오직 단백질만 가능하다는 그 낡은 법칙은 무너지고, 아니, RNA도 효소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현실이 열린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발견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닭과 달걀 문제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다시 한번 우리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설계도와 일꾼, DNA와 단백질, 대체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답은 바로 RNA였습니다. 네, RNA가 바로 그 정답이었어요. 왜냐고요?
RNA는 혼자서 두 가지 역할을 전부 다 할 수 있었거든요. DNA처럼 유전 덩발을 저장하는 설계도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단백질처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일꾼 역할도 했던 거죠. 한마디로 RNA는 설계도이면서 일꾼이었고 닭이면서 달걀이었던 겁니다. 생명기원의 그 오랜 딜레마를 풀어버린 결정적인 열쇠였어요. 이 발견이 그냥 노벨상 하나 받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영향력은 생물학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 만큼 어마어마하고 또 지속적이었습니다.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흙수선 아래에 제대로 구멍이 뚫렸다. 낡은 과학 법칙의 종말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배가 물이 새는 부분 아래에 구멍이 뻥 뚫려서 가라앉는 것처럼 효소는 오직 단백질뿐이라는 그 도구만은 완전히 침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촉매 RNA의 발견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엄청났던 거예요. 그냥 상 하나 받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화학 생물학 교과서의 첫 장을 다시 쓰게 만들었고요.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답을 내놓았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생화학 연구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과학적인 진실들 중에 미래에는 또 어떤 것이 뒤집힐까요? 이번 RNA 혁명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학이란 게 완성된 정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를 수정해 나가는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것을요.